화제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려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정부가 치매 연구에 군용을 한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이 치매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치매를 국정과제로 삼아서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자, 그만큼 우리나라에 치매 환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에 그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4%에 해당하는 이미 그 고령 사회 진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인구 비율이 20%에 해당하는 초고령 사회도 7년 뒤인 2025년이면 진입할 전망이거든요. 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치매 환자 수도 2030년에 한 127만 명 정도, 2050년에는 271만 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그래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치매 관리 비용도 2030년에는 34조 원에서 2050년에는 한 106조 원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정부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은 치매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질병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인식할 정도로 치매에 걸린 가족이 있으면 워낙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궁금한 건 해외에서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치매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올해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약 5천만 명에 달하는데 이 수치가 2030년에 한 7,5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요. 7,500. 예. 치매 관리 비용도 올해 한 1조 달러에서 2030년이 한 2조 달러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1조 달러면 한 약 한 1,000조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1,000조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치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그럼 우리 정부는 치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요? 근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학 기술에 근거한 치매 안심 사회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현재 정부는 치매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해서 치매 발병을 한 5년 정도 늦추고 또 이 치매 환자 증가 속도도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네. 이 정부 계획대로 이게 추진이 될 경우에 2040년에 한 196만 명으로 예상되는 치매 환자 수가 162만 명으로 한 34만 명 정도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뭐 계획대로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네. 가장 그렇죠. 핵심인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핵심 기술이 개발되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이제 핵심 기술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거예요. 진단. 네. 예. 현재는 치매 진단 기술은 이제 치매 증상이 생기고 나서 한 7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게 진단이 가능해요. 이게 굉장히 늦다는 거죠. 늦네요. 그럼 치료 예. 시점이. 그래서 예. 이거를 7년 정도 앞당겨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네. 둘째는 이제 치매 증상을 지원하는 그런 치료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증상을 완화를 해서 한 발병을 한 5년도 늦추겠다.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정말 치매 환자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럼 문제는 사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이런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이런 치료제 개발 연이어 실패했었잖아요. 쉽진 않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미국 FDA가 승인한 치매 치료약은 어떤 네.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고 증상을 완화하는 개념의 치료제예요. 이게 현재까지 한 5종 정도가 승인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다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대표적으로 이제 2개 정도 기업을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을 투자했는데 4조. 임상 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에서 결국 포기했어요. 어. 그러니까 4조 원을 다 날린 셈이죠. 예, 예. 근데 또 다른 제약사인 릴리 같은 경우에도 3조 한 2천억을 투자했는데 임상 시험장에서 또 포기를 했죠. 그렇군요. 돈을 벌겠다는 기업에서 4조 원, 3조가 넘게 투자를 했음에도 포기를 했다. 이거 그냥 딱 들어도 너무 어려운 실험을 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이 이제 동물 실험 단계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임상으로 넘어갔는데 네. 사실 사람을 재성을 해보니까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네.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매 뭐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게 뭐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은 지금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 실패를 했으니까 결국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 있다. 똑같은 상황 아니냐? 그러니까 위기가 곧 기회가 될 해볼 수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예. 있는 거고 예. 예.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제약사에 비하면은 걔들은 조단이고 우리나라 지금 네. 1000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용하느냐
이게 뭐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한정된 재원, 그러니까 5,800여억 원을 투입해서 치매를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건데 하루빨리 치매에서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근데 어제였나요? 그 35세 미만 여성이 한쪽 유방에 걸려 있는 경우에 다른 쪽 가슴에 암이 걸릴 확률이 그렇지 않은 35세 이상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다 이런 네. 뉴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위험이 네. 크다 이 얘기였죠. 요거 관련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35세 미만 여성의 경우에는 어쨌든 2.5배 크다는 게 나왔고 네. 특히 이제 가족력,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그런 유방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위험도가 한 7배나 정도 높게 나왔었죠. 네. 자, 그래서 요즘에는 한쪽 가슴에 암이 생겼던 여성들이 다른 쪽 가슴도 생길까 봐 예방적 차원에서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을 좀 많이 하는 추세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예방정복 유방 절제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안젤리나 졸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알려지게 맞아요. 됐죠.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 졸리가 이제 그 이 유방암 일으키는 유전자 중에 이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네. 브라카. 예, 원래 이 유전자는 그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좋은 기능을 수행하는 유전자인데 네.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일어나면 얘가 이제 암세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를 우리가 유방암 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 졸리는 이 자기가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브라카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네. 예, 예. 그리고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할머니도 그렇고 다 이 유방암 때문에 사망했었죠. 네. 가족력이 있는 있는 거죠. 상황이고요. 근데 졸리는 예. 자기가 이제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 예방차원에서 절제 수술을 했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유전자 돌연 변이 브라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전자 돌연 변이 여부,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뭐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 유방암 발생의 연관이 좀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하고 이번에 이제 연구한 그 한쪽에 걸렸을 때 다른 한쪽 걸릴 것이냐 네. 이 연관성을 이 연구팀이 이렇게 딱 들여다본 것은 아닌데 예.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가족력이 있는 35세 미만 젊은 여성에게서 다른 쪽 그 유방의 발병 위험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통계적으로는 나온다고 거의 드러나는 거군요. 네, 이게. 이제 예. 연구팀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 다른 쪽 유방암 발병 위험이 크다고 해서 그럼 내가 이제 절제수를 받아야 하는 거냐 졸리의 경우처럼. 네. 근데 꼭 그건 그렇지 않다. 음. 사실 이 졸리가 받고 나서도 이거에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절제수를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걸 두고서 그렇죠. 이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 전문의들은 이 유방암 환자 가운데 내가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본인이 내가 확고하게 이걸 수술을 받겠다 하는 경우에만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고 사실은 이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제 평소에 평소에요. 그 건강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그런 위험 인자가 딱 나왔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브라카 돌연변이 유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유방암이 발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 유방암의 한 10%만 이 돌연변이 유전자가 관여하는 건 다른 요인 때문에 발병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아서 어떤 그 위험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뭐 있습니다. 유전자 있고로 꼭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네. 포인트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실제 유방암이 일어날 확률이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꼭 일어나는 건 아닌데 예. 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일단 유방암 환자도 지속해서 늘고 있고 사실 여성의 암이 중에서도 이 유방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참 높은 편이잖아요. 평상시 정기 검진, 조기 검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